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를 정리하고요. 앞으로 종목이 더 갈지 아니면 오늘이 고점인지를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이슈 이윤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똘똘 뭉치는 삼형제,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3사가 함께 합병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며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한국거래소에서는 본격적인 공시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이에 3사는 오늘 정오에 본격적으로 공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합병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대상과 시기 그리고 방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소식을 본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3사는 합병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한 만큼 이 올해 안으로 충분히 합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최근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합병을 위한 초속 따지기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5일에 각각 500억 원과 1,000억 원 규모로 자사주 취득을 마무리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100%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금 부담이 덜기 때문에 합병에는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합병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영 효율성이나 회계 투명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한 달 안으로 다시 한번 재공지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일단 합병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우리가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주가가 더 갈지 아니면 오늘 단기적인 반등일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일단은 당연하게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의 합병이라는 이슈가 갑작스럽게 나온 종목이 아닙니다. 과거 2020년도부터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이 합병을 진행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2020년도에 합병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단기간에 얼마입니까? 12만 원 정도에서 37만 원까지 약 3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최근 2022년, 2021년 넘어오면서 경기 침체라든지 코로나 여파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런 리스크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방 추세로 돌리던 종목이 지금 이 하방 추세를 끝내면서 상방으로 일단 돌려냈습니다. 돌려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과거 동일한 모멘텀으로서 3배가 올랐던 만큼 이번에 역시도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에 일단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좀 일단은 믿고 투자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부터 이 종목은 공매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이 공매도로서 지속적인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과거에도 지금 2017년도죠. 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2016년도, 17년도 이 당시에 선포를 했어요. 당시에 선포를 하고 다이렉트로 상승하진 못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주가가 3배, 4배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셀트리온을 합병하는 이슈 역시도 주주 가치 제고,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했을 때 이번 역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본다라고 하면은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합병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제 분산되어 있던 수급에 대한 이런 것들 집중 투자 효과. 사실상의 뭐 보통의 기업들이
기업들이 뭐 이제 합병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하지 않던 사업의 기업을 인수해와서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긴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미 내가 하고 있던 사업의 이 자사주를 합병함으로써 크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도 뭐가 됐다. 이 분산 투자. 보통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분산되어 있던 수급이 한 종목에 몰리게 되면서 기존 매수세가 뭐 100억이 찍혀야 될 게 1000억이 찍힌다든지 이런 수급 효과와 함께 충분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당장에 이 종목이 뭐 신고가 랠리를 갈 수 있다라고 말은 못해도 과거의 모멘텀으로서 동일한 효과까지 동일하게 2배,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보셔야겠습니다. HBM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올 한 해 동안 AI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높아지자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도 일제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지난 2달 동안만 주가가 100%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HBM이라고 하면은 여러 개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반도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AI 핵심 부품인 GPU를 사용하려면은 전자기판에 HBM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측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HBM을 만들 때 현재 장비 제조 업체로는 한미반도체가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HBM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 달러 수준인데 오는 28년까지는 63억 달러로 연평균 25.4%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메모리 업체들도 HBM 생산량을 올해 2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도 2배 이상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 1위 기업인 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고를 외쳐봐야 될지 혹은 최근에 보여줬던 가파른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기다리면서 스탑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분께 여쭤보죠. 네, 오늘 강한 상승력을 보여준 한미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더 갈까요? 아니면 조금의 숨고르기가 있을까요? 곱니까 스탑입니까? 사실상 이거는 고드 스탑이든 무엇을 얘기해도 시청자분들에게 욕을 좀 먹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스탑일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만큼 이제 HBM 최근에 이제 사실상의 챗 GPT, 로봇 이후의 챗 GPT라는 이슈와 함께 사실상의 AI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시장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 한파기를 겪고 나면서 이 반도체들의 성장이 최근에 무엇 때문에 다시 부각이 되느냐? 이 HBM 바로 이제 HBM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시장의 엄청난 이 성장성을 예고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모멘텀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의 기업 가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고를 외치든 스탑을 외치든 욕을 좀 먹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AI 반도체 관련한 이 HBM의 시장 규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25% 정도의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의 꾸준한 실적이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이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 국내를 이제 말고도 해외에서도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오는 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 사실상은 이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최대 사상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올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종목도 사실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스탑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한미 반도체는 신규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2008년도 엄청난 과거를 기점으로 300원대에서 지금 41,200원까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갭만 떠준다 하더라도 45,000원, 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이 지금 1000배 이상 이미 저가 대비 1000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정말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기업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1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는 말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통의 투자자들이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 AI 관련돼 있는 모멘텀, 챗 GPT가 됐든 뭐가 됐든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기대하는 수익률은 적게는 20%, 많게는 40에서 50%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20%, 40% 먹기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근데 혹여나 이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지금 악재들은 많죠. 최근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더 심화가 될 것이다 라는 모멘텀이 나와주는 만큼 언제 이 불상사가 발생될지 몰라요. 그때 이 주가가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10%, 20%, 40%를 먹기 위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런 신고가 랠리의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지 내가 신규 매수로서는 스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시간 좀 대응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보수적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스탑 외쳐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어제 매출 100조 원과 관련된 목표를 내놨는데요. 가구는 LG다.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말씀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던 이 전자와 가구 부분을 넘어서 이제는 비하드웨어, B2B, 그리고 신사업 등 3대 성장 동력을 중점으로 앞으로 매출을 100조 원까지 달성하겠다라는 선포를 내놓았습니다. 2030년 매출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가전 기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라는 포부 믿어봐도 될지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트리플 세븐과 관련된 계획도 내놨습니다.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기업 가치를 7배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미로 풀이해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대표로 꼽히고 있는 가전 쪽은 아무래도 중국 쪽 가전 회사들이 추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LG전자는 이 고급화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 제공과 구독 모델 등을 한 차원 높게 앞서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된 육성 부분과 관련해서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동차 전기장치 사업과 또 전기차 충전 사업을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고요. 이 밖에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은 미국의 원격 의료기업인 아멜과 함께 비대면 원격 진료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예방과 관리 영역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100조 원의 기업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가 믿고 고를 할지 혹은 스톱을 할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후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어가다가 드디어 매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나서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어떨까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일단은 LG전자도 참 애매하지만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LG전자는 고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저는 일단 차트를 기준으로 먼저 늘 말씀을 드려요. 차트를 봤을 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냐 이게 제일 먼저 정해지게 되는데 LG전자라는 종목을 일단 차트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2008년 당시의 고점부터 이렇게 하방 추세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뭐 한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주는데 이 하방 추세를 지켜냈다라는 거는 이제는 상방 추세 돌파 이후에 하방으로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 표출이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이 흐름으로 봤을 때도 뭐 합니까? 최근 이제 단기적인 하방 추세 돌파와 함께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 고점 저항 돌파와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와 비슷한 16만 원, 우리가 흔히 쌍봉이라는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16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나와줄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고라고 외치고 싶지만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고 하면은 보통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내가 100조에 대한 매출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50조가 넘어가는 그런 투자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LG전자가 매출을 100조를 내서 만약에 더 크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성장하는 게 뭐냐? 바로 부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중소형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최대 매출을 달성한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200%, 300% 가지 않습니다. 뭐 수소차 관련돼 있는 모멘텀, 전기차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해서 현대차가 200%, 300% 상승하지 않아요. 거기서 상승하는 건 무엇이냐? 오히려 현대차가 몇백조를 투자한다든지 삼성전자가 몇백조를 투자한다든지 투자를 함으로써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 더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구간 때는 차트를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라고 외치겠지만 아쉬운 점은 뭐다? 차라리 지금 LG전자가 이제 100조에 달한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죠. 이제 가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솔루션으로 넘어갈 것이다. 우리 기업은 그렇게 탈바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만큼 이제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전자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과 동시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특히나 이제 신사업 같은 경우로 본다라고 하면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전기차 충전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최근에 나와주고 있죠. 여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차라리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 100조를 내기 위해 어디에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 관련 모멘텀의 종목들이 LG전자가 20% 오를 때 그 관련 종목은 200%, 300%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서 반사이익의 종목을 찾아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고 외쳐주셨습니다. 다만 LG전자보다 상승 동력과 여력이 더 큰 종목은 LG전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추가 포인트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의 의견 제시해줬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이은주 캐스터가 리그 레벨업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리그 레벨업의 규칙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출연하시는 출연자분들께서는 한 개 관심 종목을 제시해 주게 되십니다. 해당 종목으로 우리가 2주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총 6개 등급으로 나눠서 수익률별로 등급의 호칭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상의 수익률, 저희가 신이라는 등급의 호칭을 부여해드리게 되는데 과연 2주 안으로 신의 등급을 받는 전문가분이 나오실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리그 레벨업 참여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연 강태공 전문가께서는 과연 신의 호칭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신의 호칭을 얻기 위한 도전장을 내미는 그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고바이오 랩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의 뭐 신이라는 호칭도 좋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하수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만큼은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부터 이미 뭐 바이오가 붙어버리죠. 일단 제약으로 엮이게 됩니다. 일단 이 종목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최근 시장에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세적인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과거에 2020년도에 셀트리온이 강한 상승을 흘렸을 때 뭐가 다가왔었냐?
제약 바이오 랠리가 다가왔었죠. 사실 이 대장주가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밑에 이제 따라오는 애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상승이 우리가 상승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제약주의 반등 역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일단 이 바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고바이오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실상의 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기대감 이제 이슈 소멸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임상, 이 임상에 대한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주가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 되고, 과거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이것이 랠리를 일으켰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가 대비해서 3배, 5배,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제약 바이오의 이 기대감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하수가 된다 하더라도 2주 안에 안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가 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반기에 임상 이상에 관련되는 결과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정말 늦는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 전까지는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랠리, 이런 성장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뭘 기대해 볼 수 있다? 임상 결과가 임박해온 고바이오랩에 대한 저가 매수, 이 물량이 분명히 들어오기에는 충분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셀트리온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요, M&A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연내 M&A 진행을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 가치를 더 레벨업 시키고, 그를 통한 주가 레벨업까지 시키면서 주주분들에게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고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M&A,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라 라고 과거부터 이제 뭐합니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임상 이슈, 임상 관련되는 결과 발표 예정, 그 다음에 연내 셀트리온 M&A 발표 예정,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겹친다라고 하면 정말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 그럼 과연 셀트리온이 M&A 하는 데 있어서 고바이오랩이 왜 이슈가 될 수 있느냐? 자, 과거에 셀트리온과 마이크론 바이옴이 뭐합니까? 공동연구 및 제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당시에 유력 후보로서 이슈가 탔던 게 사실 고바이오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역시 사실 우리는 결과는 안 중요해요. 사실 결과가 나오고 나면요,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주주는 무엇을 찾는다, 후보가 무엇일까를 찾는데 그 유력한 후보가 바로 고바이오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매수해보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지 않을까. 올 하반기까지 해봐야 길어봐야 지금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 보유했을 때 정말 제약바이오 랠리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 2배고, 3배고, 4배고 간다라고 하면은 신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자, 신규 상장주죠. 과거 2020년도 상장, 사실 좀 많이 아픈 종목이에요. 2020년도 말에 상장했습니다. 거의 보면 알다시피 2021년도 1월이죠. 최고점이. 이 당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됐다? 내리 하방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바이오랩 역시도 뭐한다? 지금 하방으로서 맨날 흘러내리던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런 하방이 끝나자마자 뭐예요? 지금 이제 올 말부터, 아니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 이제 하방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정말 바닥인가, 바닥을 확인해주면서 최근에 이 당시에가 그겁니다. 지금 4월 달에 이때 나왔던 게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고바이오랩이 유력하다 하면서 살짝 상승 파동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매물 수화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M&A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미 이때 뭐한다? 소화가 나왔기 때문에 더 위로 4만 원,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뭐 하면 좋겠다? 지금 10,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이 구간대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2만 원까지,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9,000원 최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하셨을 때 충분히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요, 고바이오랩입니다. 목표 가격 2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 9,000원으로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신을 만들어주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히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비니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